안녕하세요. MC 따수입니다.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사연이 늘어날수록 코로나 확진에 대한 궁금증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MC 따수라고 하는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김태형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정말 바쁜 나날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떠세요? 간호학과 의사가 그러지 않아도 병원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네. 이번에 굉장히 큰 국가적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여러 병원 전체를 이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원 내에서는 저희가 이제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건강은 또 염려가 되는데 건강은 잘 지키고 네,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확진자에 관련된 OX 퀴즈 좀 명쾌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이유는 무증상 감염 때문이다. 네, X. 일단 모든 바이러스 감염은 이론적으로 이제 무증상기에도 바이러스가 배출되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경증 또는 우리가 무증상이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도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집단적으로 나라 전체가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오고 이러는 것들은 주로는 이제 근거리에서 그러니까 침방울이 직접 튀는 거리에서 생기는 밀접 접촉에서 생기는 것이 주된 경로이기 때문에 아마 무증상 감염이 전체적인 그 확산에 기여하는 정도는 매우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아직까지는 직접 전파가 더 중요하다. 요즘에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이런 캠페인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뭐 2m의 거리를 좀 이런 두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친근한 사람들하고도 거리를 둬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맞아요. 시대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든지 마주보고 식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조금은 당분간은 좀 위험한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치료제가 없지만 치료가 가능하다. 네, 입니다. 사실 말이 좀 말장난 같아요. 우리가 이미 치료를 하면 치료제가 있는 건데 왜 치료제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사실 그거는 의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비교 연구에서 이 약이 그냥 물약보다는 효능이 몇 배 더 뛰어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아직 우리가 효능을 입증할 만한 치료가 없다는 거지만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이 병에 있었을 때 우리가 써보는 치료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실제로 환자가 사망하는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사람들이 심폐기능에 여러 가지 문제가 동반돼서 사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질환들을 치료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혹시 감염자가 되시더라도 그 기존의 심폐기능에 대한 치료를 보조함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이제 연장시키고 소생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는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치료제가 없지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증 확진자는 치료가 더 잘 된다. 네, 맞습니다. 사실 경증이라는 거를 정의하면 증상이 가볍다뿐 아니라 평소에 젊고 건강하시고 다른 지병이 없는 분들이 생긴 거를 이제 제가 경증 감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당연히 훨씬 더 빨리 회복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소에 튼튼한 사람이 병에도 덜 걸리고 걸리더라도 빨리 회복한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동반된 심폐질환들, 당뇨병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초기의 경증이더라도 이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가볍더라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요. 건강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평소에 건강한 사람들이 이번 일에서도 훨씬 더 안전하게 지나갈 겁니다. 중증 확진자는 개별적으로 격리되어 치료된다.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확진자들이 동시에 많이 생기고 거의 전시 상황에 가까운데요. 이럴 때는 이제 시설이 부족해서 이제 우리가 환자들을 모아서 이른바 코호트 격리하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원칙적으로 모든 확진자들은 개별 공간에서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요. 그렇지만 아주 경증이고 이제 관리가 가능하신 분들은 이제 병원이 아닌 시설이라든지 뭐 자가격리 형태라든 것을 국가에서 이제 관리하에 하게끔 아마 이번 지침이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원칙적으로 모든 환자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격리되도록 하는 것이 아직까지 원칙입니다. 진단 검사비 의사가 권하면 무료다. 네, 일단 뭐 맞습니다. 이 검사비 자체는 보험이 적용돼서 무료로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만 의사도 결국 근거 없이 진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 검사를 해야 되는 타당한 증상이 있고 예. 아무리 이제 가벼운 증상이라도 코로나 접촉이라든지 됐을 예. 거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의사가 처방했을 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억지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검사를 할 경우에는 이제 예. 적용되진 않겠죠. 예. 또 중요한 것은 이 검사비 자체는 무료지만 네. 환자가 환자가 지병에 따라서 또는 같이 감별해야 되는 다른 호흡기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한다든지 네. 또 밤이나 주말에 와서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볼 때는 예. 아마 추가적인 진료비가 당연히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렇지만 이 검사 자체는 아마 우리가 세계에서 그 최초로 네. 전 국민이 이제 무료로 받을 수 받을 수 있게끔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로나19 완치 후에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뀔 수 있다. 네, 아직 이제 X로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예. 원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완치가 된 다음에 다시는 안 걸리겠느냐, 이거는 사실 잘 몰라요. 처음 예. 생긴 병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 감염돼서 회복된 사람은 네. 그 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고 네. 다시 감염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음.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퇴원하신 다음에 증상이 재발해서 다시 입원했다든지 이런 네. 분들의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오는 이유는 네. 아마도 이제 질병 상태에 따라서 아주 고령이시거나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이 바이러스로부터 회복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퇴원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시점보다 조금 지연돼서 회복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에 확진될 경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부분은 이게 경증으로 지나가니까 본인은 무사히 치료가 될 거거든요. 네. 일단 본인에 대한 걱정을 조금 이제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확진을 받으면 그 확진 받은 그거의 증상이 시작된 날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기침,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이런 날이 있으면 그날보다 하루 전부터 예. 만났던 모든 사람의 명단을 확보해서 보건당국에 보건소에다가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떤 수준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지에 대해서 네. 안내를 받으셔야 되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난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가 후진국이라서 이런 일이 생긴 것만은 아닌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사회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나고 하기 때문에 네. 이런 병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지 말고 또 확진된 네. 사람들을 막 이렇게 따돌리거나 네. 탓하거나 이러지 말고 최대한 어떻게 보면 협동 정신을 발휘하고요. 우리가 네. 굉장히 어려운 그 재난을 많이 극복한 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해서 이런 일들을 빨리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의문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는 그날까지 따수의 진격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